진짜 중간선거 앞두고 미국이 폭주한다, 도 넘었다, 선 넘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이 점점 찾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 이번 주에 기억나시나요? 요즘 바이든이 아주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동맹국이라고 불리는 한국도 피해보고 전 세계 동맹국도 피해본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반도체에 이어서 이번 주엔 바이오도 미국에서 아예 하라고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야 이거 뭐 좋게 말하면 유망 분야는 다 찍어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진짜 미국이 그냥 다 해먹겠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대놓고 하는구나. 바이오도 미국에 제조하라. 보조금 줄 테니까 사실상 돈 뿌릴 테니까 미국으로 와라. 이게 이제 일명 제조 3법이죠. 제조 3법. 지금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막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도 9월, 10월 조심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계속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과격한 법안, 명령, 그게 어떤 정치적인 행위든 아니든 간에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니까 조금 조심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보조금 20억 달러 투입하겠다 및 행정명령들을 막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조 3법으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게 지금 도를 넘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가 원래 독일에다가 배터리 기지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바이든이 보조금 준다, 세금 면제해준다, 안 그러면 불이익 준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지으려고 했던 공장을 미국으로 유턴시키는 걸 검토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야 이거 테슬라의 경영 전략까지도 전면 바뀌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독일 입장에선 되게 뒤통수 맞은 기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국도 약간 바이든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기사 많잖아요. 전기차, 현대차나 기아차가 투자 많이 하는데 근데 독일도 아니 테슬라가 독일에다가 공장 지어주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살아나니까 좋은데 저 뺏어가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유럽도 아니 미국이 같이 동맹 맺자는 거 뒤통수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 보조금에 테슬라도 컴백홈 검토 앞뒤 가릴 때가 아니고 그냥 미국으로 다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났던 게 테슬라가 올해 초에만 해도 발표했던 이 전략이 전 세계 모든 대륙에다가 기가팩토리 설립한다는 거거든요. 배터리 공장도 그렇고 기가팩토리도. 그래서 아주 가격을 절감해서 전기차 한 대 중장기적으로 3천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탈 수 있게 하겠다. 그러려면 2030년까지 공장 10개에서 12개 6개 대륙에 다 지어야 된다. 지금은 3개 대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 10개, 12개 지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바이든이 저렇게 발표하면서 독일이나 이런 데 지으려고 했던 공장까지 유턴하고 검토하고 보류하게 만들었으니까 야 이거 지금 천하의 테슬라도 전략 수정할 정도면 다른 기업들도 지금 머리 싸매고 검토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지금 판도를 흔드는 정책 변화인 것 같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폭주에 곤혹스럽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 공장 짓겠다라는 기업까지도 뺏어갔다 이런 거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동맹국인데 같이 언제는 반도체 칩포 동맹하자고 해놓고 회의도 같이 하자고 해놓고 같이 중국 견제하자고 해놓고 정작 자기들이 투자 유치한 거 뺏어가고 이러면은 야 이거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외신도 그렇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 주에 블룸버그에서 외신조차도 지금 한국이 바이든을 배신자로 보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한국이 발표한 일자리 수가 전 세계에서 1등이래요. 미국에다가 일자리 발표한 게 예상되는 일자리가.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여도가 높은 나라인데 아니 이렇게 다물만 쏙 빼먹고 지금 전기차 보조금 감면 쏙 빼버렸잖아요. 미국에서 무려 전기차 점유율 2위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 현대차인데 현대기아차인데 아직 현대차가 공장이 미국에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기업들 3사 LG 뭐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원자재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보조금 안 준다고 쏙 빼버리니까 배신자다. 그 얘기가 주목을 받더라고요. 거기다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고 대놓고 바이든이 가는 곳마다 한국도 우리나라에 투자 많이 했다. 한국한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투자 많이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우리 미국 좋은 나라다 막 강조하는데 이거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되게 열받는 일이죠. 약간 이용만 하고 단물만 쏙 빼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오죽하면 지금 바이든이 선거 앞두고 인플레이 감축법 자축 행사까지 이번에 열었어요. 야 행사를 자축으로 엽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사가 열린 날이 인플레 쇼크 다음 날입니다. 쇼크 난 날. 그래서 바이든한테 한 기자가 지금 물가 쇼크인데 무슨 인플레 감축법이냐 했더니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 통과가 중요한 거다. 야 말 진짜 잘합니다. 청산유수네요. 인플레 쇼크 난 거 봤지? 그래서 이 법안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축 행사를 하는 거다. 이러면서 야 아주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자축 행사까지 하면서 파티 열면서
미국산 최고다. 모든 게 미국산이고 일자리 창출이다. 근데 결국은 선거 앞두고 초강수를 벌이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바이든 눈에는 동맹국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웃 오브 안중이 돼버렸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신뢰를 좀 깨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주에도 디트로이트 모터쇼 가가지고도 대놓고, 여기 또 디트로이트에 노동자분들 많잖아요. GM, 포드 이런 어떤 제조업의 상징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50만 개 충전소는 모두 미국산이 될 거다. 중국산 없다. 미국산이 되기 때문에 미국인 일자리가 많아질 거고 미국인들이 가져가는 수확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하는 말들이 좀 있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주유소처럼 충전소가 많아질 건데 여러분들은 그 전기차 충전소의 일부가 될 거다. 일부라는 말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일자리 혜택을.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위해서 지금 니 편 내 편이 없는 모습, 적군도 아군도 지금 없이 그냥 막 까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거기에 반도체까지도 또 수출 금지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선거 앞두고 막 할 수 있는 건 다 쏘아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전기차도 방금 보시면 막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고, 반도체도 이제 10월 얼마 안 남았죠. 2주 뒤에 또 규제안 발표한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굳이 왜 예고를 할까요? 미리미리 다 선포하는 거죠. 선거 앞두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공개된 직접적으로 지목한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와 AMD, 이게 중국 매출입니다. 대부분의 중국 매출이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대표 장비 회사 KLA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도 30%씩 중국에 매출이 있는 어마어마한 중국 매출이 큰 회사들인데 직접 지목해서 장비 팔지마, 반도체 팔지마 규제까지 했는데, 요거를 좀 더 확대된 규제안을 또 10월 달에 내놓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돈 넘었다, 너무 심하다, 이거 선거 앞두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확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와요. 인텔, 델, HP 같은 컴퓨터, 데이터 센터 제조사도 수출 규제할 가능성이 있대요. 야, 이거 뭐 PC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인텔 컴퓨터 노트북 파는 회사인데 델도 그렇고 HP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의 고성능 최첨단 반도체, 소위 신제품 팔지 말라는 거죠,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 중국으로 수출하지 말라면 죽으란 소리인데 지금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애플 때린다는 소리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 선거 11월 8일 앞두고, 전략으로는 중국 질식 전략인데 표면적으로는 중국 피말려 죽이기 전략인데 겸사겸사 선거 앞두고 많이 어필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마침 중국이 또 반도체 타격을 많이 입었다, 이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지금 폐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중국 내부적으로 코로나 봉쇄에 이어서 상하이 봉쇄 올해도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지금 박살나니까 안 그래도 폐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더래요. 2020년에 1,300곳 폐업, 2021년 3,000곳 폐업하고 2022년 8월밖에 안 됐는데도 작년 폐업한 규모를 넘어섰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부적으로도 비관론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이 견제까지 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래서 뭐 표면상으로는 진짜 중국이 위기가 오고 바이든의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다 같이 죽자는 소린지 지금 미국이 아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건지 아주 중국을 빡세게 쪼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이 이거죠. 그동안 미국이 대만을 다룰 때 애매모호하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하나의 나라인 듯 아닌 듯 애매하게 하는 게 미국의 43년 동안의 전략이었는데, 이제 대만을 한국처럼 하나의 나라이자 동맹국으로 인정하는 법안까지도 이번에 발의를 했어요. 물론 아직 통과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일단 본회의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마치 선거 앞두고 시진핑 대놓고 보란 듯이, 야, 이거 완전 도발이죠. 그동안 지금 중국이 제일 민감하게 구는 게 대만이고,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게 중국의 요청이고, 미국도 그걸 슬쩍 모른 척하면서 여태까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줬었는데 지금 그걸 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거 앞두고 약간 보여주기식이냐 진짜냐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려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통과하잖아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동맹국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대만한테 군사적으로 직접 위협을 초래할 경우에 미국이 드디어 직접 군사 개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직접 군사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동맹국이라고 법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동맹국인 듯 아닌 듯 애매한 걸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야, 진짜 싸우자는 건지 그냥 정말 선거 앞두고 강경책을 어떤 카드를 보여주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세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한쪽에서는 음모론처럼 이게 나오는 거죠. 제 주변에서도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여러분 혹시 양털깎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양털깎기? 이런 음모론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긴축 사이클 때마다 항상 나옵니다. 중국이 박살날 때마다 항상 음모론처럼 나오는 이 양털깎기라는 게 있는데, 이 그림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글로벌 자본, 미국을 포함한 유대 자본이나 글로벌 거대 세력이 순진한 양들을, 털이 잔뜩 기른 1년 동안 안 깎고 털 풍성하게 자란 양들을 유혹해가지고 요 안으로 넣는 겁니다. 넌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늑대가 유혹을 하죠. 그럼 이제 순진한 양들이 들어갑니다. 저금리와 유동성 파티에 젖어 들어가지고 나와 보면은 이렇게 털 남김없이 잔뜩 털려가지고 이제 돈 다 털린 거죠. 긴축이라는 명목하에 싹 털어간다는 의미로 이게 이제 양털깎기라는 음모론이 있죠. 실제 이 뒤에 거대 세력이 있냐 없냐가 음모론인 부분인데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양털이 깎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한쪽에서 지금 그래서 요즘 극단적인 얘기로 중국을 아주 이참에 미국이 박살내려고 한다. 러시아도 그렇고 요번 강달러 긴축이 의도적인 거고 중국이 박살나기 전까지는 안 봐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극단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항복선언, 중국이 항복, 러시아가 항복선언하기 전까지는 이번에 제대로 이참에 양털 깎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머리 아프죠. 어딘가에서 항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물론 이런 얘기도 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도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번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좀 극단적인 표지를 냈습니다. 보시면 자유의 여신상이 다리를 쫙 찢고 분열된 모습인데요. 충격적이죠. 분열된 미국.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동맹국들만 갈라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내부적으로도 선거 앞두고 눈이 돌아갔다.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타협하던 바이든이 중간선거 한 달 앞두고 50일 남았거든요. 전투 모드로 변화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이 위기를 느끼면 설문응답자의 절반이 지금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미국에 10년 내 내전이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지금 반으로 쪼개진 나라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지금 선거 50일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비방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보고 극단주의자라고 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은 준파시스트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고요. 거기에 맞받아쳐서 트럼프는 이번 주에 지지자들한테 바이든은 국가의 적이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나 외신에서도 바이든이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선거 앞두고 완전히 극단적으로 공화당을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방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지금 사방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카드가 막 뭐가 쏟아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증시도 좀 그 우려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정리해드렸지만 역시나 제가 이 장표 계속 올해 내내 보여드리는데 올해도 결국 이렇게 가나 봐요. 지금까지는 뭐 물론 더 안 좋지만 중간 선거가 있는 해는 평소보다 수익률이 안 좋았고 그 중에서도 최악인 달이 9월, 10월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약간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물론 뭐 앞에는 이렇게 더 안 좋지만 일단 제가 봐도 11월 8일 중간선거 앞두고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하나가 사실 굵직굵직한 이슈들이고 다 갖다 붙이면 악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평소에도 안 좋은 해인데 중간선거까지 껴있는 해여가지고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특히나 제가 보니까 지금 사방팔방 안 가리고 그냥 올인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 지금 기사들을 쭉 정리하면서 느낀 게. 그리고 좀 불확실성 제거되면 랠리를 기대할 수도 있고 최소한 이 최악은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결국은 제가 쭉 분석해보면은 미중전쟁 그리고 바이든의 선거를 앞두고 최대 희생양은 엔비디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60% 넘게 빠졌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박살이 나고 있고 워낙 오른 게 많아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60% 나도 2021년 수준이긴 하네요. 참 많이 오르긴 했었나 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박살이 나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주식들 11월 전에 추가 불확실성으로 오르락내리락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리한 매수는 조금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물론 길게 봤을 때 막 여기서 추가 하락 나오면 당연히 좋은 기회지만 지금 엔비디아, AMD 대놓고 때리고 있고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AC, 클락 KLAC 반도체 장비 대놓고 지금 10월 달에 추가 규제 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출렁출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 핑계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0월은 조금 추가 하락이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를 염두에 두고 특히 반도체 희생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반도체 겨울 언제 지나갈까요? 유망산업인 거는 아는데 언제 겨울이 지나갈까요? 참고로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엔비디아도 지난번 2018년 급락하고도 한 6개월 가까이 횡보를 했어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서 좀 급락하고 나서 바닥을 다지는 시간도 좀 필요하니까 너무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참고하시고 9월, 10월 이때가 조금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우리 알아두고 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